자, 물류정책기본법 이어서 볼 건데요. 제11조, 즉 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 시행, 11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진행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 10년 동그라미 국가물류기본계획, 국가 동그라미, 그리고 5년마다 5년 동그라미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공동으로 밑줄. 별표 4개가 달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보통 2년마다 한 번씩은 이 해당 선지가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되겠죠?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고, 왜 중요하냐? 물류의 10년지 대계를 정한다는 얘기예요. 10년의 큰 목표를 이제 정한다는 그런 내용,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고, 여러 번 이제 오답 선지로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 10년, 요 날짜를 고칠 수도 있고요. 그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지역물류기본계획 이렇게 단어를 바꿀 수도 있겠죠. 물론 뒤에 지역물류기본계획도 나옵니다만 국교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이 하는 건 국가물류기본계획이에요. 자, 2항.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자주 좀 등장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좀 보시면 자, 1호부터 10호까지 달달달 우리가 쓸 정도로 암기는 안 하셔도 되겠지만 눈에 좀 발라 놓으시되 2의 2호 있죠. 2호 말고 2의 2호. 국가물류 정보화 사업 밑줄. 그리고 6호 있죠. 6호 물류 표준화 그리고 공동화 밑줄. 자, 6의 2호 있죠. 바로 밑에 물류 보안 밑줄. 지금 밑줄 치는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건 국가물류 기본 계획이지만 뒤에서 또 뭘 배우냐면 지역물류 기본 계획이 있어요. 지금 배우는 건 국가 전체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따 배우는 건 지역물류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 두 개에 포함되는 대상들이 지금 1호부터 10호까지 나머지들은 다 똑같은데 2의 2호 있죠. 이 국가물류 정보화 사업은 이 조항에 밖에 없어요. 국가물류 기본계획 사항이야. 국가물류 정보화 사업은. 그러니까 차이점이라는 거죠. 일단 체크를 해두세요. 자, 그리고 6호 같은 경우에는 물류 표준화, 공동화에서 밑줄 쳐놨죠. 공동화 말고 표준화의 동그라미. 그리고 6호 옆에다가 이렇게 VS 표시, 뭔 말인지 아시죠? VS 표시 해놓고 공동화 정보화라고 써놓으세요. 공동화 정보화. 뭔 말이냐면 뒤에 나오는 지역물류 기본계획에는 이 내용이 공동화 정보화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공동화는 기본이니까 우리가 안 헷갈려도 되는데 지역물류 기본계획은 정보화가 특징이고 국가물류, 지금 보고 있는 국가물류 기본계획은 물류 표준화가 특징이다. 그렇게 체크를 해두시고 6의 2에 방금 밑줄 친 물류 보안에 관한 사항도 지역물류 기본계획은 없지만 국가물류 기본계획에는 있다라고 이렇게 명제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1호부터 10호까지 눈에 발라놓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2의 2호랑 6호 그리고 6의 2호 요 세 가지가 뒤에 나올 지역물류 기본계획과 조금 차이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6호의 표준화. 앞으로 이 물류 관련법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표준화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마다 표준화가 있을 수 있나요? 국가 전체가 모든 게 표준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 단위로 할 때만 표준화가 있는 거고 이게 지역 단위로 바뀌면 표준화를 못 해요. 그래서 지역과 표준은 짝이 안 됩니다. 그냥 요건 팁이에요. 팁. 국가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물류 표준화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지역 물류 기본 계획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넘어가자 보면은 물류 표준화가 기본 계획으로 세울 수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2항은 그렇게 두 가지 포인트 1에서 10호 눈으로 쭉 발라놓으시고 2의 2호, 6호, 6의 2호 요거는 뒤에 나올 것. 즉 지역물류 기본계획과 차이점이 되겠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3항 국교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자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그리고 물류기업 동그라미. 자료 제출 요청 대상이 1호부터 3호까지인데 3호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류기업, 이게 화주기업 또는 제조기업으로 바뀌면 틀리다는 거고 이 법에 따라
콩고물이라도 받아야 뭐를 또 자료를 제출할 또 힘이라도 나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물류기업은 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화주기업은 뭐냐면 화주란 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냥 물건의 주인이에요. 화주기업은 대표적으로 제조업체들이 많습니다. 또는 수출업체들 적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차피 뒤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필기에다 적지 말라는 게 보통 필기에 적으면 사실 중요한 건 이 원문 그대로가 그냥 출제가 되는데 자꾸 필기로 내 글씨로 딴 걸 적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 이 과목에 한해서는 무조건 원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물류기업에다 동그라미만 해 놓으시고 적고 싶다면 화주기업은 X다 정도만 적으시면 돼요. 아, 화주기업으로 이게 바꿔서 출제되면 안 되는구나 정도, 예상되는 오답 정도 적어 두시고요. 자, 사항. 국교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괄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괄호.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동그라미 심의 밑줄.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니까 위원회도 중요한 급의, 즉 뭐 지역물류정책위원회가 아니라 국가 정도는 돼야,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정도는 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괄호친 부분,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시행령, 즉 영을 더 봐야 된다는 내용이겠죠. 그죠?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이라는 표현이 되면 뭐예요? 시행규칙, 즉 규칙제 몇 조가 딸려 있다는 거겠죠. 네, 그 중에서도 뭐 봐야 될 시행령이 있고 안 봐도 되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안 봐도 되는 것들은 제가 이미 싹 다 아예 실어놓지를 않았어요. 네, 봐야 되는 것들은 제가 계속 책갈피를 달아 드릴 거예요. 어떻게 달아드리냐면 사항 마지막 줄 옆에 0 제5조라고 적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책갈피를 다른색 펜으로 사항을 보고 나서는 0 제5조로 가서 과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와야 되겠구나라고 하이퍼링크를 달아드렸어요. 조금 더 이제 편해지시면 0 뭐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표현으로 05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이퍼링크를 달아둘 수가 있겠죠. 0 제5조로 한번 가볼게요. 자, 0 제5조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측에. 보통 이제 우측에는 제가 두 칸으로 구분했을 때도 있죠. 이렇게 책을 갖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무조건 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 칸으로 구분할 때도 있고 두 칸으로 구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두 번째 칸에 이렇게 칸이 구분됐을 때는 이게 무조건 시행령이고 법의 원문대로 요게 무조건 규칙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병합, 셀 병합을 한글 파일로 셀 병합을 시켜놓은 거는 제가 이게 0인지 규칙인지 달아놨어요. 0 제 몇 조, 규칙 몇 조 이렇게 달아놨으니까 헷갈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제가 수험서에 적합하게 편집을 거치는 과정에서 해놓은 거니까. 자, 0 제5조.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호부터 4호까지 밑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1호부터 4호까지 한번 볼까요?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 그리고 2호부터 4호까지 묶어볼게요. 2호부터 4호까지. 자, 물류시설 장비 투자 우선순위, 국제물류 촉진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 국제물류정책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심의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심의를 해야 된다. 어떤 심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단서규정 가볼게요. 본문의 단서규정. 단서규정이라고 한다면 법에서 단서규정이라는 용어는 다만이라는 표현이에요. 다만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있죠.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아까 제가 묶어놓은 부분이죠. 사항까지 국토종합계획 밑줄,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 밑줄. 잘 따라오고 있죠.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 밑줄. 이러한 타법률에 의한 계획들 있죠. 국토에 관한 계획, 교통에 관한 계획, 그리고 시설 개발에 관한 계획 등과 관련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관련된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일 것은 경우는 제외한다.
문장을 굉장히 어렵게 길게 늘어뜨리면서 어렵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려워할 필요 전혀 없다. 관련된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일 경우는 제외한다. 밑줄 쫙 치세요. 법은 이걸 이 제외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시면은 자 이미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국토종합계획 다른 법률이죠. 다른 법률에 의해서 계획을 했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교통망 계획을 했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라는 표현이 맨 마지막 줄에 제외한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타 법률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어떻게 심의를 하라 마라 할 게 아니란 거예요. 왜? 이미 국토기본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그리고 물류시설법 등에 의해서 변경이 됐으니까 심의를 거칠 수가 없다. 이거는 법을 너무 넘나드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시험에 나올 건 뭐냐면, 이해를 하셨으면 그 제외한다 라는 표현만 외우시면 되겠죠. 포함한다가 아닙니다. 그 제외라는 표현이 포함이란 두 글자로 바뀌는 게 유일한 출제 패턴이 되겠죠. 근데 해석도 우리가 할 수는 있어야 돼. 이 제외한다라는 해석은 이렇게 변경되는 것들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라고 단서 규정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